박창수입니다. 위원장님께 종편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편이 시작된 지 지금 아직 1년 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근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종편의 어떤 기능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종편을 왜 만드셨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네. 방송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 다양성이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한 반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걸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활성화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종편을 실제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혼란만 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종편 4개가 들어와서 외주 시장이나 기본의 어떤 지상파의 어떤 시장조차도 어떤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종편에서 재방률이 지금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재방률이. 한 50%가 지금 재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사입니까, 이게? 종편을 만들어서 외주 시장이나 이런 쪽에 독립 제작사에서 군소업체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종편을 살리는 게 어떻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상파하고 경쟁을 하고, 그럼 지상파에서 아주 독점하던 부분도 종편에서 잠식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거죠. 하나, 지금 어떤 시장을 보면, 이런 말씀 지금 개판입니다. 예. 거기에 제작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중간 제작하다 그냥 다 원치되고, 그런 어떤 소규모의 어떤 제작사들이나 이런 쪽은 거기에 대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편을 만들어서 과연 시청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다양성이나 어떤 독창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하겠다고 처음에 허락을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점수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긴 좀 종편이 앞으로 계속 종편 사업자들이 종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은? 열심히. 지금 어디 혹시 우리 걸 사가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종편을 땄지만 혹시 다른 기업이 가져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죽하면 1년도 안 됐는데 방송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구걸하러 다니게 하냐 이 말이죠. 이 주간 부서가 어딥니까? 주무부서가. 방통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심판을 제대로 보셔야지 이거를. 그래서 계속 우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되돌아갔던 하지만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고 시장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돼서 어떤 지상파하고 경쟁을 해서 지상파에 아주 과도한 독점되는 것도 종편 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상파가 과대하게 인력이 과대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지금 그게 예를 들어 90년대 초반만 해도 외주가 5%, 6%, 10% 미만이었던 게 지금 지상파가 지금 외주가 50%, 60%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론이 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 당시 이론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걸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급여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줘야 되면 광고비 들어오면 다 그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거를 종편이 잘 살려서 200명, 300명의 인원이 1,500명, 2,000명, 3,000명이 일하는 것만큼의 일을 종편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방통위의 어떤 심판을 종편과 함께 이 정부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건 최선을 다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시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 앞서갑니다, 이게. 시장에 콘텐츠 만드는 이런 분들이 지상파에서 머리는 지상파에 있고, 가슴으로만 가서 간역으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스태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일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광고나 이런 어떤 시장이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히 저는 온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간접 광고가
그 간접 광고에 대한 심의 잣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심의위원장님. 지금 그 광고 간접 광고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간접 광고를 한 이후에 심의나 이런 어떤 잣대가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아예 세트 자체가 아예 그 기업 그 회사에 아주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거를. 예. 예. 그렇게 그 칼라만 봐도 벽지나 이런 세트만 봐도 아 이게 어느 기업이라는 걸 알 정도고 그리고 그 테이블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걸 놓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그 방송 간접 광고 규정이 굉장히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지금 무차별하게 그 예능 프로나 이런 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예 뭐 너무 적나라합니다. 이게.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시정 조치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요즘 또 드라마나 모든 그 교양 예능 프로에 보면 그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더 광고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히려 그거는 모자이크 처리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예 사전에 막든가 사전에 막지를 못하니까 결국 모자이크 처리하니까 오히려 광고를 많이 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요즘 간접 광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접 광고가 진짜 지금 성공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일부 쪽에서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이 방송자 측에서는 전혀 어떻게 그 제도적으로도 아직 뒷받침이 안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힘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저 간접 광고가 아주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 심의 제재한 건수가 작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유의해서 중요한 것은 저희도 제재도 아주 엄중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그 간접 광고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모니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간이 나서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보통 우리 허가를 받고 하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고 간접 광고는 예. 예를 들어 스포츠에 야구장 벽에 쫙 늘어진 광고는 예. 그건 언제 어느 시점에 그 광고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 어떤 예, 부분은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오락이나 예능이나 드라마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운동장에 이게 광고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판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나오는 광고만 많이 나옵니다. 유심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수와 포수 있는 자리에 보면 항상 그 카메라에 잡히기 때문에 그게 그 시청자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고가 지나치고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의 어떤 그 심의 잣대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저 유념해서 잘 봐가지고요. 이 프로 스포츠의 경우에는 그게 광고가 이렇게 광고판이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